안녕하세요.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에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형 자료 구조 중에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스택만큼이나 자주 쓰이고 중요한 선형 자료 구조인 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예요. 스택처럼. 이 자료 구조의 형태는 입구와 출구가 하나씩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겪으실 만한 상황으로는 은행의 ATM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ATM기에 돈을 뽑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ATM기에 가서 돈을 먼저 뽑고, 그리고 돈을 뽑은 다음에 은행 바깥으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처럼 큐에 가장 먼저 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선입 후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큐라는 자료 구조에서는 한쪽 방향에서는 데이터의 삽입 작업만 일어나고 다른 쪽 방향에서는 데이터의 삭제의 작업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아요. 한쪽으로는 데이터 삽입, 이쪽에 보시면 큐에 백에서는 데이터 삽입이 일어나고 프론트에서는 데이터의 삭제가 일어나고 있죠. 선입, 선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것과 같고요. 큐는 양쪽 끝에서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터가 삽입되는 곳이 백, 데이터가 제거되는 곳이 프론트, 머리라고 합니다. 백에서는 데이터의 삽입이 일어나고 데이터의 제거가 일어나는 곳이 프론트인 것이 잘 안 외워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줄을 설 때 가장 먼저 일 처리를 받게 되는 곳이 첫 번째 순서일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인 프론트에서 일 처리를 받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일 처리를 받는 것은 데이터 측면에서는 제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연산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명령어가 다른 언어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부탁드릴게요. 큐에서 데이터 삽입 연산을 푸시라고 하고, 반대로 데이터 추출 연산을 팝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게 그릴 수 있어요. 큐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푸시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푸시를 수행합니다. 그림을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큐가 포화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는 포화 상태라면 오류가 발생되고 종료가 됩니다. 푸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큐가 불포화 상태라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큐의 끝, 백 부분에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큐에 있던 기존 데이터들은 큐의 앞쪽으로, 프론트 쪽으로 하나씩 위치를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팝인데, 팝이라는 명령어는 큐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이에 대한 그림을 띄워드리고 설명드릴게요. 큐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큐에 데이터가 없다면 당연히 팝을 시킬 수가 없을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고 종료가 되겠죠. 하지만 큐에 데이터가 있다면 가장 앞쪽, 프론트 쪽에서 원소의 값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큐의 다른 메서드에는 사이즈, empty, front, back, in place, swap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사이즈는 큐의 크기를 출력하고, empty는 큐가 비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만약에 비어 있다면 true를 반환을 해주고, 비어 있지 않다면 false를 반환을 해줍니다. front는 큐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하는 명령어이고, back은 큐의 가장 마지막 원소를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inplace라는 명령어는 큐의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push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수압은 두 개의 큐를 서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푸쉬랑 인플레이스의 차이점이 대체 무엇이냐? 기능적으로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푸쉬는 기존 객체의 복사본을 가져와서 큐의 뒷부분에 추가를 해줍니다. 즉, 객체를 큐에 추가하기 전에 임시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객체를 복사해서 큐의 뒷부분에 붙여 넣어줍니다. 옆에 코드를 보시면 이제 int 타입을 가진 큐를 선언을 해주었죠. myQ라는 이름을 가진 큐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myQ에 int형 상수인 5를 넣어주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드리면 myQ에 정수값 5를 추가하기 전에 값이 5인 int 유형의 임시 객체를 만들고 myQ의 뒷부분 백에다가 만든 임시 객체를 복사를 해줘서 넣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인플레이스는 객체를 복사할 필요 없이 큐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줘요. 이 옆에 코드를 보시면 스트링 타입에 큐를 선언을 해주었고 그 안에 인플레이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헬로 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 객체를 만들고 그 임시 객체를 myQ 뒷부분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행위 없이 바로 myQ 내에다가 직접 생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큐는 언제 써야 할까요? 큐의 장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가 입력된 시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유리한 자료 구조예요. 그리고 적은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큐는 필요한 메모리만을 사용을 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큐의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 첫 번째는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큐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큐가 가득 차면 더 이상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문제도 있어요. 큐는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선형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큐가 매우 크거나 연속적인 삽입 또는 삭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는 종류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큐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 큐 안에 삽입이 되는 데이터가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삽입한 순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장점과 단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를 사용하실 때는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코딩 테스트는 큐를 활용하는 문제에서 순서가 필요한 문제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스 문제 중에 기능 개발이라는 문제가 큐를 사용하면 좋은 문제인 거예요. 한번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큐가 어떻게 생긴 자료 구조이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택과 마찬가지로 코딩 테스트 문제에 큐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감을 잡으시려면 직접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는 추천드려요. 큐는 간단한 자료 구조예요. 몇 번 쓰시다 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료들을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에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